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천조 원전 수출 네옴시티 사우디업고 세계 최초 대박납니다. 이 주식 꼭 사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을 편입할 고민하시고 있거나 이미 편입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당 영상을 보시면서 최근 뉴스 분석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이슈를 브리핑해드리는 영상이니까요. 해당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최근 뉴스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해봐야 될지, 계속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팔아버려야 될지 상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습니다. 탈원전의 상징인 캘리포니아 원전 1조 5천억 원 투입해서 수명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탈원전의 상징이었던 캘리포니아주 디아블로 캐디언 원전 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 미 의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인프라법에 따른 첫 원전 보조금으로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미 에너지부는 캐니언 원전 1, 2호기는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폐기될 예정이었지만 소유주인 지금 이제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이 최대 지금 이제 11억 달러, 약적으로 1조 5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돼 가동이 할 길이 열렸다라고 밝혔다. 이게 정확하게 이 원전 하나에 이제 보수 비용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이 기업에게 지원 정책이 나가는 겁니다. 인프라법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대략적으로 8조 1천억 원을 민간 원전에 지원토록 하는 법이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원자력 에너지는 미국의 가장 큰 청정에너지 공급원이라며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도까지 2005년 대비 절반 감축을 의지를 강조했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해 왔었습니다. 왜? 방사능 유출이나 지금 핵 전쟁이라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몇십 년간 반대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이것을 완벽하게 깨버렸죠. 무엇을 위해서? 당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 온난을 막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한민국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전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탈원전, 감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판단을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과거부터 월성원전 폐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월성원전 같은 경우 폐쇄된다 만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특히나 이 2015년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쿠시마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일이 일었고 관련된 장비가 부서지게 되면서 냉각 시스템이 망가졌죠. 그렇게 되면서 원전이 이렇게 불타오르고 방사능 유출이 되고 최근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럴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러다 그때 당시에는 뭐 미국이 바뀌진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민주당 측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고리 1호기를 폐쇄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왜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일부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하에 정책적 제스처를 취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월성원전 1호기까지 지금 이제 정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월성원전 1호기 이 1호기가 정지가 되게 되면서 큰 문제가 생겼죠. 최근 들어서 물론 그전 대통령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겠지만 에너지 대란이 터졌습니다.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폭등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대략적으로 30조 원에 달하는 모습이죠. 수치에 따라 조금씩 계산법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최소 못해도 몇십조 간의 적자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전기세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죠?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 그죠? 서서히 올린다는 이야기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라는 거죠. 그죠. 물론 이런 에너지 대란이 올지 안 올지 몰랐겠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월성원전이 너무 과도하게 운영이 중지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월성원전 계속 운전 승인
신청 이후로 신청 전후로 설비 공사 위해서 대규모 비용을 투입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연장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계속해서 가동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지금 현재 투입 비용은 조기 폐쇄 경제정책 평가 당시 포함이 안 됐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러 정책적으로 이것이 경제적 가치가 아직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경제적 가치를 폄하하면서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무리하게 가동을 중단시켰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모든 지금 현재 문제가 누구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 측이, 민주당 측이 만들어낸 문제다. 그때 당시 집권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퍼내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한국전력의 적자를 청산하면서도 책임을 물으면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수 진영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사실일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걸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보수 정권의 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민주당 측에는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런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주목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근데 재밌는 게 터졌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들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왔었습니다. 연장하는 게 부담스러웠고요. 실제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문제가 아예 없었으면 그 조기 폐쇄 안 하고 가동 중지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실제 문제가 존재했고 방사능 유출도 일부도 있었기 때문에, 있어 왔던 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선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가장 큰 문제였던 단점들을 완화시키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원전 해체입니다. 보시면 원전 해체 분야 포괄적인 상호 협력 지금 현재 협력체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한국 수력원자력이 중수 상용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에 나섰다. 한국 수력원자력이 현지 시간 캐나다 원전 분야 핵심 사업 MOU를 캐나다 본사하고 체결하고 2011년도 캐나다 원자력공사 상업 원전 부문 지금 현재 지금 SNC를 인수하면서 설립된 회사로 타입 중수로 핵심 설계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양산의 해체 방패물 방사능 폐기물이죠. 비용, 절단 기술, 디지털 트윈 등 분야에 대해 협력키로 하고 원전 해체 공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술 교류 및 정보 교환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세계 최초로 중수 상용 원전 즉시 해체를 추진함에 따라 안전한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해서 원전 해체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MOU를 통해서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해외 해체 시장 진출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국내 지금 이제 세계 최초로, 이게 중요합니다. 한수원은 세계 최초로 중수 상용 원전을 즉시 해체한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기술인데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노후화된 원전은요, 지금 당장은 연장하지만 나중엔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원전 체계, 원전 발전소 계속해 늘려나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과거에 정말 여러분들 몇십 년 전 설계했었던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해체를 한다면 그 지역 땅을 가만히 냅두나요? 어차피 여러분들 거기에 방사능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뭐 농사도 뭐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그 지역이 또 뭐 해야겠습니까?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또 지어야겠죠. 실제 지금 한국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원전 최강국 한국 프랑스 기술 동맹 27개 분야 밀착 협력이라는 내용입니다. 차세대 SMR 연구개발 안전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차세대 SMR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MR이란 무엇이냐? 굉장히 작은 소형 원전을 뜻하는데요. 소형 원전은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거죠. 근데 이 소형 원전이 장점이 뭐냐? 다양한 자연재해에 자유롭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적은, 그리고 수명도, 그리고 기술력도 지금 현재
몇십 년 전 설계했던 원자력 발전소하고 애초에 기술력 자체가 다르겠죠. 그죠? 높은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위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SMR 원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SMR 원전 같은 경우에 더 제가 주목한 점은 뭐냐면요. 이것이 바다 위에도 뜰 수가 있겠고요. SMR 기술이 되면요. 원자력 발전소 작게 만드는 게. 그리고 나중엔 우주로 나아갔을 때 우주 공간 안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류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원자력 발전을 작게 만드는 SMR 기술은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저는 원전 해체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들어설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뭐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인 오래된 원전을 해체하고 새로운 원전을 짓는 큰 그림까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정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간 안에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완벽하게 이행되지는 않겠죠. 이 기술이 뭐 까딱 눈 잤다가 일어나면 한 달 만에 나오는 기술이 아니니까요. 그죠? 물론 오래 꽤 걸리겠지만 방향성 자체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 원전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완벽한 기술력적인 부분, 원전 해체 기술, 새로운 원전에 대한 SMR 기술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원전에서도 원전 수출도 굉장히 청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사우디 성과 다음 달 실제 수주 나온다. 방산 원전도 협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 성과에 대해서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 2월에 실제 수주나 MOU 이상의 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에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것이 전방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최대한 많이 맡아주길 원한다고며 이같이 밝혔다. 사우디가 방산, 원전, 문화, 관광 등 다른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원 장관의 이야기이다. 원 장관은 빈살만 왕세자의 친동생인 국방장관이 우리 무기 체계도 잘 알고 있더라며 윤 대통령의 공동개발, 공동생산, 무기 체계 결합 등 컨셉을 제시했고 방산산업을 키우는데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일정 빠르면 다음 달까지 재료가 터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둘이 아닙니다. 정부 원전 수출 가속, 산업부 폴란드 원전 계약 방식 고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지금 이제 폴란드하고도 원전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영국하고도 상의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자꾸 한국 기업들하고 함께 하려고 할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친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들어선 게 가장 큰 요인이긴 하겠지만 그들 중에서 이런 상황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점을 완화하고 다음으로 날아가려는 지금 현재 핵심 기술까지 개발하게 되면서 사실상 뭐 여러분들 원전 수출을 한번 띡 해놓고 AS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원전 수출을 받은 국가들은요, 그죠? 이걸 몇십조 주고 건설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건설을 해놨는데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기거나 노후화되고 만약에 해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까요? 이걸 만든 애들한테 부탁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 만든 애들이 이걸 해체할 줄 몰라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신뢰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을 더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국가들에게 SMR 기술을 중심으로 한 소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상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의 원전을 수입하고 싶어 하겠죠. 게다가 중요한 건 싸게.
중요합니다. 가격은 싸게 하면서도 훌륭한 원전과 AS까지 맡을 수 있을 만한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미국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사이가 이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는 원전 수준은 대한민국이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현대건설 이런 국가들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원전 사업에 진출하는 모습이죠. 현대건설이 국내 기업 최초로 세계 원자력 분야의 최고 기술력 보유 기업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발전 사업 글로벌 공동 지출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형 원전 모델명 AP1000의 글로벌 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외 기업하고도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기술을 체결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 일단 주목되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간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 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쌓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금 이제 기술력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죠. 관련된 기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오르비텍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시장 급락이 과하게 떨어졌었거든요. 이 기업이 원자력 발전소 보수 유지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핵 폐기물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에너토크가 급등하기 전까지는 원래 원전 해체 기술 관련 종목 하면 오르비텍이 떠오르기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저가에서 과하게 오르지 않은 상태니까 관심 종목을 한번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앞으로 SMR 그 새로운 원전 기술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세 개 종목들 에너토크와 오르비텍,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좀 스윙의 관점, 좀 오랫동안 한 달 정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날 수 있고요. 중장기 투자하셔도 정말 좋은 자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매수 베팅은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조심할 점이 있었죠. 바로 뭡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죠. 자포리자 원전의 또 폭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대국 소행이다, 공방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교전 속에 잇따른 폭격 피해로 방사능 안전 우려가 고조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20일 지금 현재 이틀 전이죠. 10여 발의 포탄이 떨어졌다. 지금 현재 이번 폭격이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양국의 공격 주체를 놓고 상대 소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탓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원전 운영사인 다는 이날 자포리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보관 건물 등 등지에 포탄 15발이 떨어졌다며 발표했다라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폭격이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이어 포탄이 떨어진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반면 자포리자 원전을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아침 자포리자 원전을 포격했다라고 발표했다. 누가 공격했는지는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금을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 진입 정도만 해주시고요. 단기 자금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한 달 정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해당 종목들은 일단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내가 평소에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할 것 같다고 하면 500만 원 정도만,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할 것 같다고 한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좀 적은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대비해서 한 절반 물량, 각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돈이 다르니까 비율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모두 5천만 원 투자나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원래 평소에 투자하려고 했던 자금의 절반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두시고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시는
되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돌발 이슈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매도를 사인을 드리고요.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을 다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요. 그저 매수만을 외치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영상들이 인기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제 의견에서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들을 분명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매수, 매도 사인을 고가에서 드렸었죠. 최고가의 매도 사인을 드리진 못했지만 적어도 물리지 않고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을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 사인을 드렸었죠.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빼놓지 말고 큰 비중 말고 여러분들께서 조절할 수 있을 만한 비중 정도만 투자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으니까요. 꼭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수주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사우디 뭐 모른다, 뭐 알 수 없다 전문가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뭐 100%는 없기 때문에 저도 또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글로벌 정세를 봤을 때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시 친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원유 증산도 하면서 미국이 좋아할 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은 한국이 지금 미국의 등을 업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최근에 사우디하고 빈살만이 왔다 가기도 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내가 혼자서 투자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시황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급등주 포착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재진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진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맨 위에 나옵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 설치하시고요. 앱스토어 아이폰도 가능하니까 똑같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 급등 지원주, 무료 시황 그리고 무료 급등주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종목들 오늘 뭐 남아토건 이런 종목들을 추천주로 드리고 있는 거죠. 승률 같은 경우는 80% 정도 승률 되니까요. 아깝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아침 시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 아침 보려면 한 1시간 정도는 기본 투자하셔야 됩니다. 해외 증시 주요 이슈가 뭔지 그리고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변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일자 상승 테마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제 의견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짧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이걸 10분 만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아침 8시 30분 정도에 올라오는 아침 시장도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료 급등 포착 자료 다양하게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자료들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월드컵 관련 종목들, 뭐 게임 관련 종목들이 왜 급등하고 있으며 최근에 UAM 관련 종목들이 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자료집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무료 자료들 전부 다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는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높은 확률은 존재합니다. 그 높은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식이고요. 그것을 잘할 때 투자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식은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보통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이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대응한다라고 하면 대응이 절대 될 리가 없겠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해봐야 된다는 점 맹신하지 말되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다양한 해당 자료들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께서 다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해당 자료들 이곳저곳에서 복잡하게 하실 것 없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하나로만 보셔도 시장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